자, 안녕하세요. 8회 이거 저 할게요. 이번에 테크수다 8회. 네, 8회. 효율성의 극대화. 이메일은 죽었다. 네. 김한울 씨고요. 저는 최경모입니다. 네, 오늘은 할 얘기가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두 번 녹음하는 거, 그러니까 잘라서 녹음하는 그러니까, 거 얘기해요? 네,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고 어제가 그제가 되는 거니까 저번 주에 우리도 헷갈려. 헷갈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앉아서 1시간 반짜리 녹음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들으시는 분들이 네. 1시간 반짜리 놀래가지고 부담스러울까 봐. 시작도 안 하실까 봐, 그러니까. 듣기 시작도 안 하실까 봐. 그래서 저희가 불안해가지고 잘라서 네네.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시작하는 멘트만 따로 따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최대한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이실직고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이 붙이는 게 아마 어색해질 거예요. 네. 그럼 다음 테크수다 뿅 하고 들어. 뿅은 빼고 이건 편집해서 빼겠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테크수다 이게 저희가 꼭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메일 그리고 포스트 이메일, 그러니까 이메일 후에 어떤 네네. 식으로 이제 특히 외국에서 많이 진화가 되어가며 네네. 회사 내에서 소통과 외부와의 소통과 그리고 뭐 정리 그 효율성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네네. 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1회 끝내야 되는 건데 3부작이 네네.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1회에서는 뭐 들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소통, 2회는 그 소통에서 나온 이제 타스크, 일, 그다음에 파일 공유 그런 것들 했고 이제 3회에서는 이제 응용 방법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초시도 많고 옵션도 많지만 네네네. 아무래도 너무 많다 보니까 파벌이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 파, 너는 누구 파, 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네네. 갖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저희의 좀 개인적인 바람과 방향성 같은 거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럼 시작해 이제 보겠습니다. 편집된 거 붙여주세요. 네, 이제 붙이십니다. 네. 붙일게요. 네. 어쨌든 뭐 구글 킵은 제가 조금 이따 제가 한꺼번에 좀 설명 더 드리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스케줄링이 나와요. 스케줄링. 네. 왜냐 저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되게 중요한 거. 구글 캘린더 얘기를 안 했네요. 구글 제가. 캘린더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약간 리마인딩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구글 캘린더,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캘린더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제 시간에 대한 리마인딩을 할 때, 그러니까 그렇죠. 날짜에 대한 리마인딩은 그냥 저 애플에 있는 리마인더를 그냥 쓰고 시간까지 리마인딩을 해야 되는, 네네. 정확한 몇 시에 뭘 그렇죠. 해야 된다, 이거는 구글 캘린더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례로 제가 이제 그만큼 애플 클라우드를 신뢰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구글 애플 캘린더를 안 써요. 네네네. 구글 캘린더를 써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구글 캘린더하고 연락처 컨택츠는 구글 걸 써요. 그렇죠. 예, 이 애플은 그게 구글 컨택츠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가 좀 기본적으로 좀 제가 약해요. 실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들으시는 게 웬만하면 애플 거는 좋든 안 좋든 먼저 쓰시는 게 실장님이 네, 저는 많이 썼는데 결국 구글 캘린더 캘린더 컨택츠는 구글로 갔어요. 그리고 또 큰 장점이 거죠. 컬래버레이션 된다도 굉장히 크죠. 네네네. 그래갖고 콜라보레이션 되더라고요. 네. 이것도 잘 쓰면 굉장합니다. 제가 얘기 듣고 구글 회사에서는 이 구글 캘린더로 거의 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전화 통화도 구글 캘린더로 네, 스케줄링을 하고 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인바이트 기능에다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행 같은 때도 갈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저희가 뉴욕을 가요. 네네. 그러면은 구글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좋은 게, 캘린더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뭐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린더에다가 나는 카테고라이징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여행 뭐 이번에 호주 가는 거, 뉴질랜드 가는 거면 뉴질랜드 호주 트립 2015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걷다가 비행기표, 네네. 친구 결혼식 날 네. 다 그냥 넣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제가 갈 사람한테 뿌려요. 그리고 같이 여행 가는 사람이 있다. 네네. 가족이 됐든 여자친구 됐든 뭐 와이프가 뭐 아내분이 됐든 네네네. 그러면은 공유하면 그분들이 제가 넣은 걸 다 수정이 가능한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아주 콜라보레이션 되게 좋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구글 캘린더가 다른 API가 굉장히 잘 꼽혀요. 이게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 API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앱에서 구글 캘린더랑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구글 캘린더 앱을 안 쓰더라도 저는 선라이즈라는 캘린더 앱을 쓰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라이즈 거기 좋죠. 거기 모든 정보가 다 구글이랑 싱크가 돼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선라이즈를 지워도
로그인만 하면 다 싱크가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써요. 그러니까 애플 캘린더도 아마 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구글 캘린더만큼 스무스한 건 같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비주얼하게 모든 사람과 다 공유가 되니까. 게다가 앱이 잘 나왔어요. 구글에서 만든 구글 캘린더 앱,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앱 네,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우선 빨라서 좋아요. 나는. 네. 그래픽이 조금 글쎄 뭐 기교가 없는 대신에 그냥 또 매트리얼 디자인 좀 전 요새 좋고. 구글 디자인 좋아요. 그쵸. 요새. 매트리얼 요새 디자인 좋아요. 예. 그 구글 캘린더, 네, 구글 캘린더 좋죠.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뭐 프리랜서적인 일을 많이 하니까 네. 중요한 게 이제 그 뭐라 그랬나 타임 트래킹이라 한국말로 뭐 어떻게 표현해 주죠? 사실 한국에는 이런 그 개념이 타임, 없나요? 예, 한국 아시잖아요. 한국에는 시간제로 내가 일한 만큼 끊어서 청구하는 그런 게 청구하는 별로 케이스가 없군요. 없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거 잠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을 하면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일을 주죠. 예를 그렇죠. 들어 뭐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주세요, 얼마,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외 프리랜서 분들은 보통 시간 베이스, 난 그렇죠. 시간에 얼마 혹은 데이에 얼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며칠 일했고 이랬으니까 뭐 혹은 몇 시간 일했으니까 그거 단가에 맞춰서 곱하기 해서 그렇죠. 얼마 주세요. 네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저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일하는 관계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고용된 입장,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신뢰가 필요해 이거는. 예, 신뢰가.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신뢰가 되게 힘든 게, 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쉽게, 그러니까 우선은 저는 시간으로 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거의 장단점을 잠깐 드리자면, 장점은 뭐냐면은 우선 일을 시작하기가 쉬워요. 그쵸. 왜냐면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다 완벽한 이해가 네. 없이도 우선 시작부터 할 수가 있는데 시작부터 그게 하죠. 굉장히 좋고, 네. 두 번째 뭐냐면은 서로 되게 플렉시블해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은 프로젝트가 갑자기 늘어나도 줄어들어도 그쵸. 저는 갑자기 시간만 예를 들어 일하니까. 수정이 좀 많아져도 네. 보통 이제 이 얘기는 그래 얘기하죠. 뭐 어때? 보통 일을 하면 잠깐 이럴 때는 잠깐 쉬었다가 얘기하셔. 편집이 가능하게 이게 센스더라고. 그래요? 네. 아니 편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미 그 사이 자체 편집했어요. 하셨으니까. 몇 개 예. 편집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만약에 그런 것들이 플렉서블하지 않으면 좀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구의 이유로 수정 사항이 생기거나 그렇죠. 이럴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수정 사항이 생기면 일단 어쨌든 고용된 사람 입장에서 그게 금액이 픽스돼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불공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계속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맞아요. 수정 상황 네. 자체가. 그래서 껄끄러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또 본질적으로 저희가 언제나 얘기하는 게 본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서로 협업을 해서 네.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려는 게 저희가 그쵸. 근본이잖아요. 그게 근데 상호 간에 또 신뢰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뭐 저희가 일을 오래 하시던 분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당연히 이제 견적을 하죠. 네네. 당연한 수정이 있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느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요거밖에 안 돼. 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거 쉬운 일이야. 요거밖에 안 되는데 막상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너무 맞아요.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크리에이티브 일은 정답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제라는 거 갖고 전 이거 굉장히 잘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이런 이유고 갖고 제가 근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신뢰이고 그다음에 신뢰가 돼야 돼요. 서로 내가 몇 시간 일을 했는지 사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상대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신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그렇죠. 이게 서로가 클 수 있는 거고, 또 저는 되게 좋게 본 부분이 뭐냐면 된 사람 입장에서도 좋은 거는 고용한 사람이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윈윈이거든요. 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 고용한 사람이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원합니다를 설명을 엄청나게 해주죠.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맞습니다. 결과물에 근접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게 협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중간에서 이거는 할 수 있어 당연히. 네네. 모든 거 할 수 있었는데 10시간 들여서 이거 하느니 제가 2시간 안에 다른 걸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그러니까 정말 건설적인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하여튼 뭐 얘기가 좀 옆으로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뢰란 건 뭐냐면 네네. 쌍방적인 거예요. 네네. 신뢰를 공짜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투명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몇 시간 들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네네. 제가 뭐 몇 시간 들었고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어, 안타깝게도. 하지만 적어도
뭐 며칠이나 일주일 안에 결과를 보여드려야 돼요. 네네. 이건 제가 프리랜서로서 꼭 해야 된다는 덕목 중에 하나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세요는 아닌 거예요. 네네네. 믿어줄 만한 행동을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네네네. 서로의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서는 약간 개념이 낯설긴 하지만 타임 트래킹 방식으로 그렇죠. 일을 청구를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 일했고 제가 단가가 얼마니까 일을 몇 시간 일을 했다는 걸 청구를 하는데 그렇죠. 그 청구를 위한 서비스가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뭐 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건 타임리 네. TIMELY 네. 라는 앱을 써요. 네. 그것도 유료 서비스이긴 한데 되게 좋은 게 인터페이스가 너무 이뻐요. 깨끗하고. 네, 그리고 깔끔하죠. 단순하게 저도 저희 회사에서도 타임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권해드렸죠. 네. 나 이거 스폰 그쵸. 받아야 된다니까 진짜. 진짜. 왜냐면 좀 진짜 네. 너무 많아요. 그렇죠. 타임리가 원래 원화를 지원 안 했는데 그래요. 네, 또 하늘 씨가 써가지고. 이메일 보내서 원화를 지원하게 됐죠. 맞아요. 진짜 이거 스폰 받아야 돼. 네. 어쨌든 타임리가 되게 좋은 게 앱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네, 애플워치 앱도 있어요 이게. 오, 그건 몰랐습니다. 네, 애플워치 앱도 있어서 애플워치에서 제가 톡 누르면 시간이 타이머가 돌아가고 그렇구나. 1시간이 되면 리마인드를 딱 해줘요. 그거 좋네요. 너 혹시 잊고 있던 거 아니야? 다 일 작업 끝났는데? 네. 뭐 이런 것들 좋네요, 되게 좋네요. 좋아요. 그게 더더구나 애플워치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웹에서 1시간을 딱 그러니까 네네네.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오. 시작을 하면 애플워치에서 1시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거 좋네요. 네, 되게 잘 돼 있죠. 좋네요. 근데 얘네도 좀 애플 러버여가지고 엔드로이드 앱이 없어요. 난 그거 아, 아주 실망이에요 지금. 하지만 웹앱이 너무 이뻐서 웹앱 네, 괜찮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당 그냥 클라이언트당 프로젝트당 단가 다 따로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주 플렉시블하게 그리고 좋은 게 나중에 인보이스 같은 거 보낼 때도 정확히 몇 시간에 네네. 내가 작업한 내용이 다 나오고 이러니까 네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걸 일일이 견적서 같은 걸 써서 할 필요 없이 그렇죠. 거기는 네. 양식을 그대로 프린팅 가능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네네. 타임랩은.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아우 저도 영광입니다. 뭐 타인한테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넘어가면 이제 공유 이제 파일 공유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도 그쵸. 뭐 가볍게 넘어가자면 드롭박스 많이 쓰시고요. 드롭박스. 네. 그리고 드롭박스는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진입 장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런 앱들이 사실은 슬랙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그 뭐랄까 이메일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게을러요. 제가 실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실장님이 이메일을 바로 볼 수가 있죠. 네네네. 진입 장벽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계정 있으시니까. 네. 근데 이제 슬랙으로 초대를 하면은 실장님께서 슬랙에 계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야죠. 가입을 해야 되죠.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유료가 된 경우 진입 장벽이 확 높아져요. 그래서 그쵸. 슬랙이 잘하는 거예요. 무료 장벽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슬랙이 그래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갖고 그 이유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크다는 거. 다른 앱 같은 경우는 무료 계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제대로 쓰기인데 슬랙에서는 아직도 좀 무료로 잘 쓰고 있거든요. 무료 계정이 없거나.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진입 트라이얼 기간은 주긴 하지만 그쵸, 결국 그쵸. 30인권 한 달 트라이얼 끝나면 테스트용이니까. 네, 테스트용. 그런 그래서 진입 장벽 중요하죠. 네. 갖고 이런 앱을 만들 때 저는 이제 디벨로퍼분께서 되게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야 돼요. 근데 당연히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밸런스인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갖고 드롭박스 같은 경우 잘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드롭박스 유저예요. 근데 실장님 드롭박스 유저가 아니에요. 그래도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냥 네. 링크 같은 거 만들기가 쉬워요. 갖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일 한 군데다 모아놓으면 편하거든요. 갖고 저는 무조건 드롭박스 최대한 쓰는 편이에요. 근데 단점은 한국에서는 파일이 좀 느리다. 뭐 다운받고 업로드하는 게 느리다. 뭐 이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 한국에서 느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실 데- 그러니까 다른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이버 그쵸. 엔드라이브 엔드라이브 얘기할 때 엔드라이브가 좀 비정상적으로 빠른 그쵸, 거라고 그건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네. 아주 느리진 않은 것 같아요. 드롭박스가 그래도 업다운로드가 8메가 뭐 9메가 나오니까. 그 실장님만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나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요? 나도 한 2메가밖에 안 나오던데요. 실장님이 조금 이거야말로 실장님 비정상으로 빠르신 거예요, 이거는. 기가 인터넷을 쓰세요. 아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웃긴 게 제가 같이 그 작업을 많이 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인터넷마다도 다른가 봐요, 그게. 그러니까 걔네는 미국에 있는 서비스 이용할 때보다 너무 느려요. 드롭박스만 200K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외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같이 작업하는데 아. 저는 한국에서도 드롭박스 2메가나 3메가 나오거든요. 느린 인터넷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한국에서도 저도 다른 집 가면은 이거 그러니까 외국보다 외국보다 더 느리네. 그거 있구나. 그런 외국 것만 네, 외국 미국 서비스만. 것만, 그러니까 드롭박스만 유난히 느려요. 그쪽에 잡아도 이제 드롭박스 링크를 받아서 네이버로 쏴줘요. 근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쨌든 이런 파일 공유가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노력 안 해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용량이 이메일이 첨부가 사실상 어렵고 그렇죠. 하니까 예. 예. 또 저희 같이 영상 일을 하는 사람은 뭐. 용량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그쵸. 드롭박스가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위트랜스퍼라는 또 서비스를 되게 좋아해요. 외국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되게 이뻐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기분이 좋아. 아 그래요? 왜냐면 그게 유료 서비스를 내잖아요. 그럼 저희 회사 브랜딩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 정말? 그게 되게 차이가 나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빌드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buildmedia.wetransfer.com에서 와요. 그게 파일. 그리고 저희 이미지를 배경에 넣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홍보도 할 수 있겠고. 되게 이뻐요. 네. 그래갖고 리바이스나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또 그런 걸 남의 회사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리바이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 네. 리바이스 위트랜스퍼에 가서 내가 이 파일을 보내고 싶잖아. 그럼 시즌 걸 받으면 리바이스 이쁜 이미지의 배경이 뜨면서 홍보가 되는 거예요. 되게 잘 만들었어 그거를. 근데 되게 이쁘게 그래서 잘 많이 됐어요. 쓰는구나. 예, 하고 저희 회사도 이제 이미지 하는 회사니까. 네, 저도 외국 회사랑 일을 하면 위트랜스프로 많이 오더라고요. 예, 하고 뒤에 그냥 저희 회사 포폴리오 깔아놓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무료예요, 근데? 아니요, 그건 유료예요. 아니. 어떤 브랜드 넣는 거 말고 남의 거 앉는다. 앉는 건 무료예요. 몇 기가든. 예, 익스파이어 기한이 있죠. 둘 다 있어요. 다 있고. 근데 그 용량이 막 10기가 같은 굉장히 커요. 크구나. 속도도 꽤 빠르고. 예. 그리고 위트랜스퍼런스를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홍보도 할 겸 네. 파일을 보낼 겸. 그럴 때 재밌는 게 파일을 보내면은 웹사이트 어쨌든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쵸, 이런 그쵸. 홍보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를- 광고할 수 있겠네요. 네, 되게 좋아요. 해상도 굉장히 높은 이미지 하면은 막 4K 모드 되게 이쁘게 떠요, 그게. 그리고 저희도 그걸로 홍보 한동안 했고 아직도 네네. 잘 쓰고 있고요. 어쨌든 그 파일 공유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거 노트로 넘어오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짧게 할게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뇌의 한계. 짧게 하면 제가 길게 만들게요. 하지 마. 나 피곤해. 다음 거 떼야 되는데 나 벌써 지금 목이 쉬고 있으면 몇 시에요? 그렇게 5시. 수고 시작하네. 큰일 났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인간의 뇌의 한계가 무엇이냐요? 네네. 인간의 뇌가 정보가 그러니까 한계가 제한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저도 답을 아직 못 찾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화번호를 다 외우는 분이랑 전 전화 하나도 못 외워요. 제 전화번호랑 진짜 되게 많이 혼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전화번호 아예 안 외워요. 못 외우죠. 그걸 어떻게 외워요? 옛날에 다 외웠거든요. 이거. 옛날엔 외우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제가 머리가 더 좋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외워도 된 정보를 안 외우기 때문에 또 머리가 더 좋은가? 네네네. 답을 못 찾겠어요 아직.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간이 퇴화하는 건지 이건 제가 아직도 이제 다른 식으로 발달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기술이 인간한테 줘야 될 건 뭐냐, 인간이 안 해도 될 일을 안 해도 되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본질에 가깝게 사는 게 전 기술이 저한테 줄 혜택이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실장님과 전화하고 싶어. 그렇죠. 그걸 하게 네. 하는 게 목적이지 전화번호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네. 정말 옛날부터 클라우드나 싱킹 같은 관심이 많았던 게, 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난 기계한테 시킬래. 제가 제가 스크립트를 하는 것도 프로그램 조금 하는 그쵸. 것도 그거거든요. 내가- 내가 굳이 버튼 100번 누르고 네. 나 안 누를래요. 기계한테 시킬래 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에버노트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제가 진짜 거의 베타 때부터 썼던 건데 정말 오래됐어요. 저는 네. 에버노트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 프리미엄을 쓰다가 지금 프리미엄을 안 써요. 뭐 그 이유는 뭐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네네네. 자, 에버노트라는 저도 건 안 뭐냐면은- 써요. 네. 근데 뭐 무료 기능도 워낙 좋으니까. 네, 무료 기능도 나쁘지 않아요. 에버노트라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remember everything이에요. 얘네 그 모토가 그쵸. 모든 걸 기억하라. 네. 갖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가 좀 이렇게 호딩이라는 병이 있어요. 코딩? 호딩. 호딩? H 네. 시작까지 호딩인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 걸 못 버리는 사람들한테 있는 병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심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병자예요? 조금 심해요. 제가. 근데 웃긴 게 저는 디지털 호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디지털적인 거 있죠. 파일, 네. 내가 읽었던 기사, 네. 내가 재밌게 본 글,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되게 심해요. 제가. 네. 저 설명 들었었죠 이거. 네. 네. 그러니까 어디서 재밌는 기사 읽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모아놔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정말 심해요. 카테고라이징 예, 해서? 다 태깅해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이 기사 읽어봐 하고 보낼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집착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우드가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에버노트를 그래서 옛날부터 썼는데,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보면 인터넷이 좋은 게 뭐냐면은 많은 정보를 빨리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번 읽었던 기사 다시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내가 기억하는 거 어디서 읽은지 기억도 안 나고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또 그게 탑 구글링을 한다 그래도 탑 랭크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버노트는 뭐가 좋냐면 제일 먼저 나왔던 기술은 웹에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그 스크랩북화하는 게 가장 사실은 캡처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게 갈무리인 거 알아요? 알았다. 요즘 안 쓰는데 옛날에 갈무리 했어. 근데 그거 옛날에 소설 같은 걸 갈무리 많이 하다 저도 배웠었거든요. 그렇죠. 갈무리 하죠. 컨트롤 L. 그것까지 몰랐어요. 시대 차이가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거 들으면 재밌게 옛날 추억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대 차이가 느껴지네. 저는 통신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것까진 모르고 뭔지는 저 들어봤어요. 덕은 많이 봤죠. 아무튼 갈무리를 잘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에버노트 처음 나왔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제 웹페이지에 가서 좋은 기사가 있으면은 뭐 그때 크롬이 없었죠. 그때는 뭐 아마 파이어폭스나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썼을 텐데 버튼이 있어 오른쪽에. 그리고 얘네 에버노트가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초록색 코끼리. 버튼 누르면은 그 웹페이지가 갈무리. 에버노트 그때부터 그렇게 됐었어요? 그건 아주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제일 먼저 나온 건 사실 이거였어요. 웹 스크랩북이었어 원래는. 그러면은 그 웹페이지가 그냥 갈무리가 되어서 제 노트북에 들어가요 페이지로. 그리고 좋은 게 서치를 하게 되면은 다 서치가 되고. 그렇죠. 서치도 빠르고. 저도 옛날부터 이거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냥 진짜 기사들 보면은 근데 너무 웃긴 거 뭐냐면 제가 그 기사를 다시 유용하게 써먹었느냐? 아니죠. 그냥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죠. 언젠가 검색할 일이 있겠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는. 지금도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다 매년 한 번씩 다 해요 또. 또 태깅을? 다 해요. 그걸 웬만하면은. 나 이런 사람이랑 팟캐스팅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제 삶은 엉망이에요. 나 진짜 집에 가면 되게 막 지저분하고 막 옷 아무 데나 입는데 그거는 진짜 심해요 이게. 좀 병적으로 심해요 이게. 저도 좀 심하다 생각했는데 심해요. 갖고 에버노트 그렇게 많이 썼는데 갖고 좋은 게 뭐였냐면은 근데 에버노트의 강점이 뭐였냐면 OCR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지에 있는 글씨를 읽을 수가 있는 기술이 처음에 나왔어요. 갖고 얘네가 되게 믿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 있죠.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 메뉴판을 사진으로 찍어요. 그리고 올려놓으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네 맛집이라는 집에 와서 할머니 맛집 메뉴 찍어놓으면 제가 할머니네 맛집을 검색하면 검색이 돼요. 이미지가. 이미지로.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게 프리미엄 멤버만 돼가지고 한동안 썼는데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프리미엄 멤버가 되는지. 그리고 또 배웠던 게 뭐냐면은 그냥 노트 올릴 때 할머니네 맛집을 치면 더 빠르더라고. 그냥 그런 걸 깨닫는 순간 그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아직 콜라보레이션이 안 돼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되긴 되잖아요. 실시간이 아니어서 실시간이 아니어서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가 제가 에버노트 때문에 저는 에버노트를 개인적으로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다시 좋아했다가 지금 다시 싫어하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몇 번 한두 번 날리면 이게 싫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 되게 중요한 거 한 번 날렸어요. 에버노트는 인크립션이 또 돼요. 그래서 저는 비밀이지만 제 계정에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중요한 건 암호는 절대 안 나요. 근데 저희 집 주소 그런 거 다 한 노트를 만들어놔요. 갖고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혹시 인크립션을 걸어놨는데 그게 날아간 거예요. 되게 멘붕 와가지고 근데 짜증나 노트를 옛날 거 되돌리려니까 돈 낸 사람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갔는데 조금 그런 거에서 약간 실망한 조금 좀 그거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난 노트가 날린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그때 처음 실장님 하신 말씀 좀 겪긴 했었네. 좀 그때 한번 신뢰를 많이 제가 잃어가지고 어쨌든 에버노트는 좋은 게 많이 쓰세요. 많이 쓰죠.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여행 같은 거 갈 때 그래서 뉴욕 여행을 해요. 그러면 뉴욕 같은 거 웹사이트 보면서 갈무리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에버노트 똑똑한 게 이거 뉴욕이네? 너 혹시 여기다 넣고 싶은데 이것까지 다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너 뉴욕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했구나. 노트 만들었구나. 혹시 여기니? 꽤 잘 맞춰요. 갖고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산탄식으로 정보를 무조건 모아놓은 다음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하죠. 갖고 노트를 하나 합친다든지. 갖고 에버노트 아직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좋아요. 단점은 우선 무거워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앱이 좀 무거워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기능이 많다 보니까 갖고 그게 좀 큰 단점으로 다가와요. 요즘은. 갖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데이터베이스가 또 많아지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포켓이란 것도 있죠. 쓰시는 그렇죠. 저는 포켓 쓰죠. 그렇죠. 그게 옛날에 Read It Later라는 앱이 포켓을 변한 거거든요. 비슷한 걸로 인스타페퍼? 인스타페퍼. 요즘은 포켓이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 포켓이 대세요. 근데 이게 에버노트랑 다른 게 뭐냐면은
에버노트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1대1로 가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를 말 그대로 그냥 긁어서 넘겼는데 요즘은 뭐가 되냐면 그거를 그 뭐라 그러냐 포매팅을 해줘요. 네, 텍스트 네. 부분하고 이미지 부분만 다 그쵸, 포매팅 예. 해줘가지고 광고다 날리고 네. 굉장히 간편해져가지고 근데 이게 포켓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사실은. 네. 포켓이 이걸 먼저 했거든요. 포켓이란 건 뭐냐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에버노트랑 똑같은 기능인데 에버노트에 있는 장점 한 가지만 집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들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기사를 봐요. 근데 읽을 시간 없어. 그쵸. 근데 나중에 읽고 싶어. 네. 그럴 때 포켓을 시켜놓는 거예요. 저도 이제 포켓이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실제로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저는 매일 아침에 인터넷으로 제가 다니는 사이트를 다 봐요. 예를 들면 네네. 이제 제가 보는 게 이제 트위터 네네. 팔로잉 하는데 쭉 이제 정보들 보고 그리고 한번 스캐닝하는 네, 게 많죠. 페이스북으로 네, 쫙 맞습니다. 보고 그리고 뭐 제가 몇 개 가는 이제 RSS 구독하는 거 쫙 보고 네네. 플립보드 아, 그렇죠. 플립보드 저도 많이 쓰면서 하면서 탁탁 눈에 걸리는 기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안 봐요. 똑같구나. 네, 그때 안 봐요. 그냥 다 꾹 누르고 있으면 세이브 투 포켓 아, 그쵸, 해가지고 그쵸. 네. 포켓 한 다음에 그거를 저는 밤에 잠들 때 봐요. 아, 저랑 누워가지고. 되게 비슷하다고. 예, 그냥 세이브 투 포켓 해놓으면 포켓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밤에 잠들기 전에 포켓 들어가면 이미 그쵸, 다 그쵸. 그게 다 돼 있고 그래서 스킵할 거 빨리 스킵하고 그쵸. 볼 기사 보고 그쵸.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나중에 검색했을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검색도 한 번 하시고. 벌써 저희가 예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한 번 필터링이 거쳐진 정보들이잖아요. 굉장히 값어치가 높아요. 이 네네네. 정보들은. 또 거기서 뭐 좋은 것도 뭐 스타 그렇죠. 예, 네네네. 별 매기고 뭐 이러니까 네네네. 포켓 좋아요. 네, 포켓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이게 그 기능 레커멘데이션 네네네네. 기능 나왔잖아요. 그거 어때요? 좋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포켓에 저장한 내용들을 그런 그쵸, 어떤 네네네. 태깅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 남들이 나랑 선호도가 비슷한 사람들이 네. 많이 읽었던 글들을 또 소개를 해주니까 그쵸, 그쵸. 눈에 걸리는 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거기서도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워크를 써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영감이 떠오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건 네. 뭐냐면은 이게 사라지기 전에 어딘가 덤핑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덤프 트럭이 뭐냐면은 덤프란 영어 단어가 쏟아붓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외국에선 덤핑을 한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거를 무조건 덤핑을 하는 거예요. 체계도 필요 없고 포매팅도 필요 없고 무조건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네네. 그 순간에 잊어버리기 전에. 네네네. 그때 전 무조건 킵을 써요. 네. 구글 킵이 그래서 이름이 킵이 되게 아, 재밌는 게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콘이 있으니까 누르면은 정말 0.1초만 했던 유일한 앱 중에 하나예요. 킵이. 그리고 좋은 게 누르자마자 제일 먼저 위에 그냥 칸이 있어요. 그거 네네네. 누르면은 바로 타이핑이 시작이 돼요. 아. 그리고 그 옆에 음성 레코딩도 되고. 네네. 그래갖고 네네. 저는 워크플로우가 뭐냐면은 영감이 떠오르거나 포드카스트도 그래요. 막 기사 읽다가 이거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킵에 갖고 제가 오늘 네네. 킵에서 복사를 했잖아요. 네네네. 킵에는 그냥 두서없이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쵸. 네. 그렇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면은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어딘가에 제자리에 옮겨지는 두세요. 거죠. 그게 네. 에버노트 될 때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건 키핑을 해야 되겠다. 이게 에버노트로 가요. 아니면은 더 좋은 건 뭐 이 작업을 할 때 뭐 자주 쓰는 디멘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는 뭐 풀 HD니까 뭐 해상도 네네. 뭐 이런 거 그냥 프로젝트당 하나씩 만들어놔요. 노트를. 그러면은 자주 쓰는 거를 클립보드처럼 거기서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네네네. 자주 쓰는 칼라 코드나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인간의 뇌처럼 저는 해결한 거예요. 인간이 내가 임시 저장소가 있고 장기 저장소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한테서 장기 저장소는 에버노트예요. 그러니까 한번 임시를 거쳐서 이거는 내가 저장해야 되겠다. 그럼 에버노트 넘어가고 임시에서 버려야 될 거는 킵에서 다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들으시는 분들은 완전 디지털 가이 이제. 그런가요? 아니 뭐 근데 요새가 다 이렇게 쓰니까. 그렇죠. 예. 요즘 우리 집에서 펜 못 찾아요. 갖고 요즘은 진짜. 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 펜 안 쓴 지가 오래됐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단점이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킵이 기능은 딸려요. 하지만 빨라요. 빠르죠. 에버노트는 기능은 되게 좋아하는데 확실히 요즘은 속도 면에서 좀 많이 에버노트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를 해주니까 뭐가 좋냐면요. 제가 딱 할 때 이건 내가 최근에 빨리 적은 게 있어. 그럼 킵으로 가서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저장해 놨다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놓으니까 또 필터링 서치도 빨라지더라고요. 네네네. 이건 내가 그냥 그때 덤핑했던 거니까 킵에 가면 있겠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장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에버노트 가면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제가 그냥 에버노트에 관련된 그냥 장점 하나만 또 그냥 네네네. 신화를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제주도 놀러 갔어요. 친구랑 그때.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면허증이 그때 왜 그랬더라? 면허증은 있었어요. 제가 당연히 면허증 있었는데 여권을 안 가져간 거예요. 왜냐면 제주도니까 국내선이잖아요. 여권 네. 없이 면허증만 가져갔는데 렌탈을 차를 하려고 그거 할 때 했는데 신분증이 필요하니까. 신분증이 또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멘붕이 온 거예요. 네. 모르고 그런 얘기를 좀 미리 좀 네. 강조해 줬는데 모르고 그냥 면허증 하나 달랑 들고 왔는데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무조건 중요한 정보는 다 에버노트 올려놔요. 면허증 새로 나거나 여권 새로 나오면 무조건 스캔하거나 사진 찍어가지고 에버노트 올려놔요. 네. 그때는 이런 일이 되게 웃긴데 5년 안에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네. 매년 5년 동안 해왔는데 한 번 써먹어서 한 번. 하지만 그때 정말 제 유용하게 목숨을 정말 살린 거예요. 이 습관들이 갖고. 렌트를 못 할 뻔했네요. 제주도에서 렌트 못하면 어떻게 다닐 거를 진짜. 그렇죠. 부상 어떻게 되냐? 아무튼 어떻게 서울 갈 수도 없고. 예.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4분 있으니까 꺼내서 했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랄까 클라우드에 정보가 있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장점도 확실히 있어요. 저는 무조건 웬만하면은 안전하게 그러니까 인크립션 할 건 인크립션 하고 뭐 암호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에버노트 같은 거는 제가 암호를 좀 되게 독특하게 걸어놔요. 에버노트랑 지메일 계정. 왜냐면 이거는 한번 뚫리면은 제가 너무 타격이 크니까 이건 정말 랜덤하면서도 좀 복잡하게 걸어놔요. 나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네. 진짜 암호 한두 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에버노트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정말 랜덤하게 걸어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뚫리게 되면은 정말 저는 구글 계정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오늘 지금 당장 바꾸실 거니까 지금 바꾸고 계시니까 네, 괜찮아요. 전 구글 뚫리면 게임 오버예요. 그렇죠. 하여튼 갖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앱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뉴욕 여행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게 구글 도크 하나 있어요. 네. 거기는 뉴욕에 관련된 가고 싶은 곳 다 적어놔요. 먹을 거, 볼 거, 살 거.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이 다 거기다 정보를 넣어요. 그리고 구글 맵 중에 그 마이 맵스라는 기능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최근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옛날부터 있었는데 요즘 통합이 최근에 구글 됐어. 드라이브로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뭐냐 지도상에다가 제가 원하는 아이콘을 넣고 위치랑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뉴욕 제가 맨하튼 지도 가면은 제가 갔던 데가 다 있어요. 그걸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좋은 게 비디오를 보면서 스크린 쉐어링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자 하루 그럼 비주얼하게 다 나오고 그에 대한 정보는 링크 누르면 구글 도크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여행 한번 갔다 오면은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남아요. 그리고 좋은 게 뉴욕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뉴욕 가자마자 계좌 하나 뚫었거든요, 핸드폰.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지도 보면서 다음 갈 곳이 내비게이션 다 되고 이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구글 맵스, 마이맵스를 썼던 거는 제가 스페인에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촬영 일정을 한 3주 촬영 일정 로케이션별로 다 찍고 이동 어떻게 할지, 교통수단 어떻게 하고 소요 시간 이런 것들 로케이션 장소 정할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유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내 머리만 있으면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제가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잘못 때문에 너무 차질이 커지는 거예요. 갖고 이런 거를 문서화시키는 버릇이랑 이 문서를 남들이 알아볼 때 쉽게 코멘트하는 거 공유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럼 장단점 최대한 이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이제 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장단점도 얘기했으니까 이거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서비스가 이제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장님은 플로우를 쓰시고 저는 슬랙을 써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 플로우밖에 없었으면 저도 플로우를 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쉽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한 울타리에서 살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파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슬랙파야. 시장님 플로우파야. 그럼 실장님 자꾸만 주변 사람들 플로우를 이끌고 싶겠지. 저는 슬랙이 편하니까 슬랙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카카오톡을 지웠었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다시 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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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웠는데 옛날에는 지우면은 그냥 계정도 날려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계정 못 날리겠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보관된 그러니까 대화 창들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일단 못 날리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확인할 거는 그냥 PC에서만 확인하자 해가지고 PC에서만 확인하고 이제 계속 노티피 오는 게 싫어가지고 거기서 노티피 안 뜨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되는데 좀 귀찮았어요. 뭔가 그래서 그냥 디지털 정신병자로서 이해해요. 모바일에서 날렸는데 결국은
카카오톡을 깔았어요. 네. 맞아요. 다시 모바일 버전도 깔았는데 왜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쓰고 있는데 나만 맞아. 그거 진짜 네, 다 쓰고 있는데 나만 뭔가 바로 내가 아쉬워서 이제 빨리 정보를 체크해야 되고 나랑 소통이 되는 그쵸. 일이 있어야 되는 방이 있었는데 거기 방을 들어가려면 내가 PC 버전 그렇죠. 맨날 계속 들어서 로그인할 수도 없고 결국 맞아요, 까는데 카카오톡은 사실 국내에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나라마다 있어요, 있잖아요. 나라마다 다르죠. 네, 정말 재밌는 게 이게 왓츠앱, 뭐 위챗, 네. 정말 나라마다 이게 성향도 다르고. 맞아요. 뭐. 제가 이집트에 어떤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친구가 너 왓츠앱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왓츠앱 또 깔아야 되겠다. 그렇죠. 왓츠앱 깔고 계정 만들고. 그렇죠. 뭐 뉴질랜드 뭐 써요 주로? 저희는 왓츠앱을 많이 써요. 왓츠앱만 써요. 그러니까 왓츠앱은 이제 새로운 스카이프예요. 그러니까 아. 왓츠앱은 이메일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선 왓츠앱은 기본으로 깔리고 많이 깔려 있고 그 페이스북 위에서- 메신저를 많이 쓰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직은 아직은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 대세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 되게 좋대요. 솔직히 네. 저도 좋은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페이스북 메신저? 네, 아, 되게 나쁘지 좋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해야 돼요. 이렇게 플랫폼이 하여튼 뭐 네. 내 다음에 할 얘기인데 되게 좋다는 얘기 많이 네. 듣는데 우선은 왓츠앱이 기본, 그러니까 스카이프, 이메일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전 나라마다 세계적으로는 쓰는, 네, 카톡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프로끼리 쓰는 뭐 뭐 일본 같은 경우 라인, 그쵸. 네, 네이버 라인, 중국은 위챗, 위챗. 네, 그리고 뭐 바이버도 많이 쓰죠. 저희는 그게 통화가 되게 좋았거든요. 바이버라는 게 있어요.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그게 온라인 통화가 제일 잘 됐던데요. 스카이프? 스카이프는 너무 안 좋아. 모바일에 쓰기 솔직히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바이버는 모바일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게 뭐 친구가 네, 해외 스카이프 나가 많이 있지만 모바일로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네. 네, 요즘 조금 나아졌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한 것 중에 실장님께서 굉장히 이거 보고 하셨어요. 어떻게 딱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너무 잘 넣어주셨어요. 저희가 쓰는 큐시트가 있는데 저희 얘기하는 그 공유하는 것도 구글 독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실체는 옮기는 남자예요. 저희는 쓴 거 써본 것만 이렇게 네. 공유하는 그래도 나름 한번 필터를 거치는 그런 네.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장점은 그런 거죠. 이제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단점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이게 그 춘추 시대 저희가 그 단어 춘추 전국 시대. 네,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파벌이 많아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노티피케이션은 정말 무지개예요. 제가 쓰는 게 왓츠앱, 네. 카톡, 페이스북 메신저, 그다음에 슬랙, 네. 그다음에 뭐 그거 말고도 뭐 진짜 이메일, 네네네. 이메일 계정만 다 쓸게요. 제가 그러니까 매일 쓰는 이메일 계정만 다 쓸게요. 제가 협업하는 회사들이랑 이메일이나 개인 이메일이나 뭐 필터링된 이메일을 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앱들 사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커피 앤 페이스트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누구 친구를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또 하나 정보가 붙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얘는 맞아요. 카톡 친구. 네. 얘를 연락하려면은 뭐 뭘로 하는? 왓츠앱.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얘는 문자. 그쵸. 얘는 실장님은 문자예요. 아 진짜 이거 우리 엄마도 제가 유일하게 SMS 보는 사람이 실장님 우리 엄마밖에 없어. 나한테 그래서 일부러 문자 보내는 거다. 왜냐면 실장님은 소통 채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카톡 안 쓰시고 제가 근데 알거든요. 하늘 씨는 이메일을 더 많이 쓰는 거. 이메일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그 진짜 느낌이- 더 인스턴트 하면은 문자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이메일 확실히 그래도 인스턴트 느낌이 조금 안 들긴 해요. 네. 확실히. 문자가 조금 더 빠르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미래에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네네. 요즘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API를 여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렇죠. 갖고 또 이제는 재밌는 게 이거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앱이 또 나왔어요. 뭐 IFTTT라든지 네. 아니면은 워크플로우 제이피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제가 카톡에서 무엇을 했을 때 이게 그쪽에서 여기서도 연동을 연결을 시켜주는 해서, 그 중간다리 앱이 또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저는 그게 되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랜스크라이버? 네네. 그것도 그러니까 번역기 같은 그렇죠, 거네요, 일종의. 그렇죠. 네. 그게 저한테 문자 보낼 땐 무슨 이상한 앱을 쓰는 것 같던데. 그거 어떻게 떠요? 근데 헬로라는 앱. 헬로 텍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떠요. 뭐 뜨는구나. 그래서 무슨 그냥 정상적으로 문자 보내는 게 아니구나. 이 나는 사람은. 이상하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이런 앱을 써서 윤택해졌느냐? 네. 반반이에요. 윤택해진 점도 있지만 더 피곤한 점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갖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거 쓰면서 트렌드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이게 뭐랄까. 그렇죠. 트렌드 읽는 게 네, 중요한 그리고 것 그냥 같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좋은 창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이런 것들 강세고 제가 직접 써봐야지 이게 왜 망했는지도 이해할 수가 있고 왜 잘 뜬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말 뭐 매년 앱 같은 거 다 써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이제는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통일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이 뭐 다 먹어가지고 그냥 다 산 다음에 이걸 하나를 만드느냐, 아니면 더 좋은 거는 외교가 잘 되느냐. 외교 쪽으로 저는 한 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통일은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인간은 통일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해. 인간은 통일을 원하죠. 그렇죠. 카톡으로 통일을 대동단결했던 것처럼. 뭐 그렇죠. 네. 뭐. 아니면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권력은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게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배려해서 생존하는 것보다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게 양육강생적인 그런 게 이게 그냥 자연의 섭리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안타깝지만 저는 제가 왜 후자를 좋아했냐면, 그러니까 소통,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중간에 통역자가 생기는 게 더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렇죠. 바람직하죠. 왜냐면 개인 간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카톡으로 대동단결한 게 전 너무 싫고, 카톡의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전 너무 싫거든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제일 좋아, 세상에서. 이모티콘은 좀 좋아요. 카톡 이모티콘 사랑하는데. 근데 참고로 저는 아피치 팬입니다. 저 엉덩이 너무 귀여워. 복숭아 엉덩이.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어찌됐든 네, 말씀하시죠. 카톡이 아이패드 앱을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예 앱 맞는 거, 웹앱도 없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신저 좋아하는 것도 아이패드용 있고, 아이패드용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웹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데스크탑에서 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너무, 물론 카톡도 데스크탑은 있지만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카톡이 조금 불편한 게 좀 있거든요. 그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소통을 잘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애플워치를 쓰면서 느낀 건데, 애플워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앱이 안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가 카톡으로 하면, 그러니까 일반 문자로 오면은 제가 음성인식을 시켜서 제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냥 문자로 오면은. 근데 카톡으로 오면 그걸 못 하는 거야. 맞아요. 뭔지 알아요. 내가 그걸 제대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API 같은 것들을 좀 오픈 소스로 서로 열어서 소통이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갖고 제가 이거는 또 사실은 다음 되게 인터넷 오브 띵스가 되게 인기가 이제 또 하나의 핫토픽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제 아는 친구 형이랑 한 3년 전에 2년 전쯤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플랫폼 워라는 걸 제 시장님이랑 처음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되게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그 반석.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지어질 반석이 튼튼하고 그게 완고하면은 그 위에 쌓는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 모래에다가 성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은 메신저 앱이라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API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든지 간에 뭐 유니코드가 만들든 거기서 그걸 따라서 만들자. 왜냐하면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앱도 그래. 슬랙이랑 플로우랑 겹치는 부분이 95%예요. 나머지 5%가 다른 거거든요. 뭐 타스크를 어떻게 하느냐, 인터페이스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텍스트 기반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하나도 없어. 텍스트에 제목 붙고 타임스탬프 붙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는 겹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겹치는 부분이 안 겹쳐지고 틀린 점은 더 부각이 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누가 스탠다드를 만드느냐. 근데 문제는 이 스탠다드에 돈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다드 더 꼬이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이게 복잡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비윤리라고 하나, 비영리. 네, 비영리 단체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스탠다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좋은 예가 뭐 HTML 같은 거. 그렇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가, 그러니까 권력이나 이윤이 목적이 아닌 단체가 스탠다드를 만들면 꽃이 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똑같은 웹페이지 보는데 크롬을 쓸 수 있고 파이어폭스 쓸 수 있고 사파리 쓸 수도 있어요. 모바일에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예거든요. 유니코드도 그래요. 이모티콘도 사실 언젠가 다루고 싶은데 이모티콘도 사실은 그래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모티콘을 카톡은 좋은 예가 아니고 지메일에 제가 이모티콘을 쓰잖아요. 시장님이 쓰시는 메일 앱에서도 다 열려요. 이런 쪽으로는. 저는 몰랐는데 이모티콘이 다 스탠다드가 돼 있대요. 알아요. 갖고 그 스탠다드 만든 게 유니코드, 유니코드 베이스로 돼 있어서 갖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앱을 쓰든지 간에
제가 웃는 이모티콘 보내면 시장님은 어떤 앱에서 이게 가능하고 이게 네네, 뜬구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견 지명적으로 기반이 된 다음에 위에 쌓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위에다 쌓아놓고 나서 네. 아 이거 보니까 이제 보니까 기반이 필요하구나. 네. 모래 위에다가 타월을 치고 나서 흔들리고 나니까 아 이제 와서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네. 그때는 이게 돈이 되고 권력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 꿈이고 희망인데 이건 제가 좀 나중에 좀 더 크게 네. 얘기하고 싶은 건데 성견 지명이 필요해요. 음. 누군가가 비영리이면 당연히 좋고요. 네. 성견 지명적으로 아 이게 일어날 거다. 좋은 예가 이제 3D 프린팅이랑 드론이에요. 네네네네. 그거를 저는 정말 중요한 게 그 기술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한 포맷 스탠다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팅 하는데 몸은 얘, 프린트 잉크는 얘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드론도 그렇잖아요. 드론 만드는 애, 네. 뭐 프로펠러 만드는 애, 네. 조종기 만드는 애 따로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음. 실장님 취향에 맞춰가지고 드론은 얘, 이거는 얘, 그리고 실장님처럼 바꿔 쓸 수도 있고 소통이 그 되고. 부분은 저는 생각을 좀 많이 못했는데 좋은 얘기 같아요. 예, 이건 네, 그러니까 뭐 HTML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그렇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가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스탠드 플랫폼 워가 될 거예요. 이거 네. 굉장히 큰 정말 아주 뭐랄까 전면전이 될 거예요. 애플에서는 뭐 애플 홈킷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아, 예, 예. 구글에서 만들고 삼성에서 만들고 있어요. 예. 이걸 누가 이기냐가 굉장히 커요. 예. 근데 한우 씨 하고 싶은 얘기는 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기는 싸움으로 가지 말고 아 그렇죠. 기왕 예, 공적인 그렇죠. 목적으로 그럼요. 좀 예. 서로 어느 정도 API를 좀 정해두고 그러니까 공통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 그럼 권력을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스탠다드가 있다. 그러면 제 취향에 맞춰서 삼성 냉장고를 사고 구글 컴퓨터를 쓰고 애플 맥북을 쓸 수 있는 건 제 네. 취향에 맞출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권력이 회사한테 가버리면은 네. 난 애플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애플을 애플을 지원하는 뭔가를 다 가야 돼요. 그리고 애플이 굉장히 잘해왔어요. 또. 네네. 근데 이게 성공적인 아주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에코스피어라는 네네네.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환경에 살면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하지만 이번에 iOS 9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극대화될 거거든요. 싱킹도 그렇고 네. 막 노트 같은 거 막 공유 그런 게 네. 되게 잘 될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점점점 닫혀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외교는 더 이상 그러니까 애플이 정말 잘하는 건 맞지만 제가 아쉽게 보는 건 딱 그거든요. 외교를 너무 안 해요. 너무 독점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네. 너무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트렌드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맥북도 좋고 근데 키보드 뭐 모니터나 삼성이 좋거든요. 사실은 두 개 같이 쓰고 싶어요. 근데 그걸 애플이 그걸 나한테 결정해 버리면은 소비자로서는 손해인 거죠. 그래갖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이건 나중에 좀 더 네네네네. 다를 건데 끝에 와서 저희가 프로덕티브 앱에서 좋은 예인 게 너무 개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겹치는 분이 더 많은데. 그래갖고 이걸 누군가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잘 되어서 중간에 좀 그쵸. 외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니까 그리고 그것만 되면 이제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무궁무진진해지는 거죠. 정말. 네네네. 그러니까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취향을 살려가면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지? 그 상속되는.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신 플로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슬랙으로 상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뭐 하여튼 제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 되고 모듈러가 되어서 그리고 그 기반이 튼튼해서 그 위에다 쌓는 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무궁무진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뭐 제가 마무리하고 싶던 이런 네네네. 거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목이 너무 지쳐서 너무 목이 좋은 아프네.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되게 이거 좀 좋은 얘기 같은데 마지막에 너무 넣어버렸다. 이거 듣다가 지려가지고 그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오늘 벌써 1시간 30분이네. 오늘 최장길이의 팟캐스트가 됐네요. 네, 네. 정말. 최장길의 팟캐스트가 됐고 나 이제 스쿼시 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에너지 이거 다 써버려가지고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럼- 그럼 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정말 두서없이 너무 길게 하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면서 좀 조정할 부분이니까 네네. 이쁘게 봐주시고요. 이것도 아마 2개로 나눠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래요? 올해서 너무 길잖아. 1시간 30분.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는 일단 여기까지 네. 마치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저는 뉴질랜드랑 호주 가 있는 동안 저희가 네. 시도하고 싶은 거는 스카이프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시도잖아요. 네, 한번 스카이프로 네. 조금 녹음 상태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시도는 한번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뭐 저는 한 뭐 녹음을 네네. 충분히 해놨으니까 갔다 네네. 와서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